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 1일 북한을 포함해 총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결과에 환영을 표하며 한미동맹이 든든한 초석 위에 세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인 기독교인 부부가 외국인 기독교인과 선교사의 입국을 금지한 튀르키예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달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향후에 간판을 걸고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점차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3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95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AI의 인기가 미국 온라인 교육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이틀 연속 철로 폭발로 인한 화물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파괴 공작으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 1일 북한을 포함해 총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정부는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국가들 중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쿠바, 이란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은 지난해 11월 미 국무부가 이미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베트남 등 5개 국가도 추가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시아가 12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2개국, 유럽 1개국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결과에 환영을 표하며 한미동맹이 든든한 초석 위에 세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억제를 위한 강화된 한미 간의 공조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이 북핵의 보다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인 기독교인 부부가 외국인 기독교인과 선교사의 입국을 금지한 튀르키예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인권단체인 국제자유소호연맹은 최근 10년 이상 튀르키예에 거주해온 레이첼과 마리오 잘만은 2019년과 2020년 터키 당국으로부터 공공질서 및 보안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영국으로 추방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내셔널 법무 담당자인 리디아 라이더는 성명을 통해 기독교인에 대한 튀르키예의 차별적 대우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레이첼 잘마의 사건을 제소할 것이라면서 법원이 튀르키예의 책임을 묻고 기독교인들이 국외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의 위협 없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달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향후에 간판을 걸고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던스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맨하튼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경찰서 외에도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등 6개의 또 다른 중국 비밀 경찰서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중국 출신 해외 거주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점차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3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95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1천만 건보다 소폭 감소해 2021년 4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발적 퇴직자는 390만 명으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4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퇴직률은 2.5%로 역시 최근 2년 사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현 직장보다 더 나은 조건의 새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약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AI의 인기가 미국 온라인 교육 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욕 증시에서 인터넷 교육업 체그의 주가는 지난 1일보다 48.5% 급락한 9.0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증발한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 1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1억 8,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억 8,500만 달러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이틀 연속 철로 폭발로 인한 화물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파괴 공작으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폭파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며 열차 화재도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백악관이 협상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오는 9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백악관 만남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8도, 밤 최저 기온 40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님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